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출근길, 돈길, 꽃길 책임지는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명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현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좀 해피한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시작 쉽지 전부터 않아요. 좀 불안합니다. 네. 뭐 전쟁 안 난다며요. 왜 이렇게 또 이런 거? 전체 안 된다고 했는데 한좀 어디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바이든 얘기를 들으면은 또 뭔가 전쟁 날 것처럼 그리고 뽐뿌질을 열심히 하고 또 옆쪽 동네 얘기 들으면 전쟁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약간 민심이나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바이든이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뽐뿌질을 좀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뭐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말을 좀 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쪽이에요? 그래도 민주당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럼요. 갑자기 정당이 왜 아니 그쪽 민주당인 거니까 뭐 저희랑은 상관없는 미국이잖아요. 그냥 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 말을 믿고 싶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또 미국의 말이기도 하고 또 보수적인 입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한번 좀 경계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점점 이 이슈도 사그라들 거란 말입니다. 시장이 적응을 하겠죠. 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전쟁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슬슬 적응이 될 겁니다. 적응이 될 건데. 계좌 파란 거는 절대 적응이 안 되던데. 오늘 좀 오르면서 마감을 하면 좋은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불금도 보내고 그럴 텐데.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뭐 커피 마시면서 모실 분은 오늘 TV에서 굉장히 많이 뵀던 분이고 네. 또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분 모르면 간첩입니다. 빨리 사실.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 게임 좋아하는데 이분 모른다. 그러면은 뭐 지뢰찾기 요 정도 하는 정도죠. 역시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잠시 후에는 엄청난 분 한번 모시면서 게임 NFT 그리고 요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네. 저도 헷갈려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헷갈려서 요거 한번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전에 체크리스트 먼저 가볼 텐데 오늘 뭐 뉴욕 증시 얘기 먼저 시작을 열어보죠.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가 많은데 다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나스닥이 무려 2.9%나 하락을 하는 거의 3%.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거의 뭐 3%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해버렸는데요. 네. 사실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어제 또 국내장도 장중에도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공격했다. 또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장중에도 흔들림이 심했었잖아요. 그런 이슈 여파가 미국장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머지않아 침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러시아 입장은 우리는 지금 뭐 철수를 하고 있다. 침공 안 할 것이다. 이런 아주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좀 불확실성이 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 심리가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서 일단은 돈바스 충돌에 따른 침공 임박 경고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국채, 미국 국채 등 이런 안전자산 심리가 좀 더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1.95%까지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즉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 더 자극시키는 그런 뉴스들도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또 블러드 총재가 7월까지 10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 금리를 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더욱 더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매달 바뀌는데 우선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가 일단은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고용지표가 좀 부진한 경제지표도 좀 부진했던 그러니까 삼중고가 좀 겹쳤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그렇죠.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실업자가 많았다는 뜻이고 그렇죠.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네, 요거는 그때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요거 때문에 뭐 증시가 막 왔다 갔다 막 그렇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좀 이게 조금 더 악재 겹쳤다 맞아요.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도 이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하는 모습. 유럽은 한 0.8%에 그렇죠. 8%.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하락은 안 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주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닥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중국하고 뭐 베트남 이런 신흥국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필수 소비자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가 좀 하락하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보면 이제 경기 방어주 빼고는 다 내렸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음. 제가 이제 송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거 그거예요. 전문가로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저도 오늘 개인 투자자입니다. 아이 그래도 더 전문가니까 저는 진짜 찐 개인이고 그래요? 이쪽은 좀 큰 개미고 어떻게 하시죠? 아니 궁금한 게 네. 오늘 뉴욕 시장 하락한 거는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요인이요. 어. 뭐 두 가지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긴축 우려감. 오케이. 네, 그럼 두 개. 지정학적 리스크를 여쭤보면 사실 어제 저희 장에 한 번 이렇게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랑 별반 안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3%까지 빠질 일인가?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박격포 얘기 뭐 이런 거는 어제 나왔던 이슈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나온 얘기 보니까 뉴스가 플로우가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어째 우리 다시- 장도 마무리 네. 다시 네.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어. 이제 뭔가 좀 안도감을 줬던 그런 이제 뉴스들로 가득 차다가 네. 갑자기 또 바이든이 아직 더 확실하게 언론 인터뷰를 함으로써 네. 우크라이나 침공이 머지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뭔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어떤 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발언이 시장의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았을까.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얘기는 했지만 일단 실제로 그때도 이제 그 주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조금 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뭐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는데 근데 그게 또 확실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뭔가 못을 박는 듯한 느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머지않아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발언이 나와주면서 또 시장이 또 좀 더 하락하는. 그래서 진짜 이 이슈가 끝내려면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서운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이제 뭐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박격포가 한 번 더 와서 완전 종료가 되든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전쟁 나면 안 되겠지만 이왕 어차피 만약에 정해져 있는 거면 네, 왜냐하면 전쟁 이슈는 한번 사건 일어나면 그게 바닥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그렇죠.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약간의 어떤 국지전 소요 사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락을 했다가 그 일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은 물론 계속 시간을 끌면 시장은 적응을 해 나갈 겁니다. 다시 안도렐리로 가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계속 찜찜하게 남아 있잖아요. 이슈가. 그렇죠. 예. 물론 이 이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장기전이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 이제 불거지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 정리를 한다면은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네. 일단은 며칠 동안 또 큰 이슈가 없다면은 시장은 다시 안도렐리를 찾을 것이고 만약에 어떤 국지전이나 전면전 말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면전 말고 어떤 국지전이라도 좀 일어나면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때가 아마도 진짜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전쟁에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미국 장이 이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도 쉽지가 않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금요일이라는 거.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에 좀 해결이 어느 정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조금 안정적으로 국면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 들으셨고 두 번째는 또 긴축이에요. 네. 근데 이거 어차피 의사록도 나왔고 지금 블라드 총재 어쩌고 저쩌고에 요렇게까지 빠질 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안 심리를 더욱 더 가중시켰다 봐야겠죠.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데 그리고 미국 증시가 월요일날 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거겠죠. 시장 심리 자체가. 얘는 뭔데 휴장이에요?
일단은 월요일 무슨 독립의 날인가 뭐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니 뭐 미국 사는 거 아니니까 예, 우리는 일단 뭐. 미국 휴장인데 일단 휴장은 확실해요. 음. 근데 그 휴장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그 약간 보수적인 심리 상태. 예, 우리나라도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 심리가.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이슈보다는 저는 이제 수급을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른 외부적인 어떤 소음, 노이즈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뭔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제의 어떤 장중의 모습과 이제 오늘의 그 어제 장 끝날 때까지 수급 포지션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면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풋을 많이 쳐놨었는데 장중에 어제 2%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닥이 풋을 매도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하락을 할수록 풋 매도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청산했다는 의미는 다시 상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도 환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국인 코스피 포지션도 약 2천억 정도에서 4천억 사이로 제가 봤는데 네. 일단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락을 이용해서 계속 사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더 확실한 포지션이 뭐냐면 개인들이 1조나 어제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좀 좋은 의미거든요. 일단은 개인들이 일단 털고 나갔다는 것은 불안 심리 때문에 좀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어떤 반대 매매를 경계한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지션이 정리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장중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장중에 어떤 뉴스가 또 흘러나올지 모르기 네. 때문에 근데 포지션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풋 규모 청산한 거는 한 3분의 1 정도 청산을 한 거죠. 어제 규모로 제가 봤을 때 한 300억 정도, 60억 정도, 60억 정도, 60억 정도 청산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랍니다. 네네. 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고. 별 날이 다 있네. 네. 대통령의 날. 네, 대통령의 날.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대수냐 막 이러면서 또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해바라기님께서 전쟁 안 일어날 거면서 들었다 놨다 오지게 한다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얘기도 하셨어요. 일지매님께서 일지매님은 굉장히 자주 들어오시네요. 네. 미국은 올 가을에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이 인기가 하락 중이라서 분위기를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면 계속 이슈를 만들 것이다. 전쟁 위협으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전문가셔도 되겠어요. 진짜 맞는 말인 게 사실은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잡는 거 요것도 사실 바이든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전쟁 이슈가 일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건데. 근데 그래도 전쟁이라는 그 덩어리가 더 크지 않을까요? 뭔가 결집시키는 데는 어쨌든 뭐 그렇죠. 보통 외부적인 어떤 그 방향을 돌릴 때는 이제 자국민 그런 결집에. 그런 전쟁 이슈를 이용하기도 한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굉장히 그런 까다로운 이슈도 구간에 있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근데.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2022년 국방 예산 미국 922조 원. 일단은 뭐 3대 핵전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네. 국방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제 국방 예산이 922조나 됩니다. 3대 핵전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고요. 역대 최대 규모고 국방부에서는 이제 의회의 요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기 연구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네. 북한 이슈도 있겠죠.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지금 쏴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핵이라든지 ICBM 이런 무기 같은 것도 이제 억지력 강화를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미국에서 우리야 북한이 이해관 당사자여서 막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 사실 북한은 그렇게 신경 많이 크게 안 씁니다. 예. 잘 아세요? 뭐 이제 공부도 해보고 저기 네. 뉴스도 보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란하고
뭐 진짜 뭐 러시아하고 네. 뭐 아프간하고 이런 데 신경 쓰느라고 사실 북한은 실제로 막 미국에다가 요즘에 ICBM 개발해가지고 무슨 뭐 괌 실제 타격 가능하다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왔지 사실 예전에는 좀 정치공학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고 네. 우리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거 볼 거는 엔비디아 얘기 꼭 해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 공개했는데 뭐 처음에는 괜찮다가 뭐 그 1분기 전망 요게 예상치 미달이어가지고 7% 넘게 떨어졌죠.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예, 좀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향후의 컨센서스가 좀 미달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도 좀 급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불안한 심리 때문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술주 자체가 일단은 더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나 뭐 거시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런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도 겸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보죠. 찰리 먼거 찰리 먼거 알죠? 아시죠? 네. 네, 찰리 먼거 이런 말을 워렌 버핏 깐부. 깐부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심각한 지금 우려로 보고 있는데요. 핵 전쟁을 빼고 나서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로마를 멸망시킨 것도 인플레라고 합니다. 네, 과도함이 문명을 망친다.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 우리 아시다시피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도 이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 경험이 있잖아요. 인플레가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맞는데 물론 뭐 앵커님 말씀대로 좀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겠죠. 이제 그 위험성을 좀 경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과도한 문명을 망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주식 데이 트레이딩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데이 트레이딩이 문제가 있다. 일종의 도박장이다. 이것은 즉 이제 거래 규모가 너무 많이 커지면서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훨씬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암호화폐를 마치 성병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분 이제 곧 8순 넘었죠? 9순 아닌가요? 네, 9순이에요. 네, 거래 금지한 중국인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분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각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9순인데 요 암호화폐 뭐 어떻게 뭐 돌아가는지 잘 알겠습니까?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먼 나라 입장이니까 함부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사실 뭐 주식이나 어쨌든 뭐 암호화폐나 도움 안 되는 얘기들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블라드도 묻고 어디 좀 창고 같은 데다가 맨날 나와서 하죠. 금리 뭐 몇백 배 인상해야 된다느니 다른 연준은 의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블러드 총재만 계속 그렇게 너무 긴축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심리를 물론 이분들도 다 엘리트고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고 그렇죠.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저희 유튜브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찰리 먼거가 보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래요? 욕 시원하게. 그래도 뭐 저희 이해 당사자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채통을 좀 지키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볼까요?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 뭐 암호화폐나 NFT나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권위자분이 최고의 권위자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개장 전에 체크리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 빨리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일이에서는 위정현 교수님 모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